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프로블럼의 리사 법무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아마 내가 캐나다 영주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면 정말 골치 아픈 여러분들이 캐나다는 미국이나 뭐 호주나 뉴질랜드랑은 또 다르게 각 주마다 영주권의 방식들이나 방법들이 다 다른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한 번이라도 알아보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제 캐나다는 전체 캐나다 전역에서 하는 연방정부라고 표현을 하죠. 연방정부 이민이 있고 주끼리 하는 주정부 이민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연방정부 이민이 가장 큰 베이스가 되는 거,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아우르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연방정부 이민이 있고, 근데 이 연방정부 이민을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왜? 점수가 아주 높아야 되니까. 이 점수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그 전에 이 주정부 이민이라는 것을 조금 알아야 돼요. 캐나다는 각 주마다 자기네들 주마다 능력 있고 좋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각 주별로 본인들이 지정을 해놓은 영주권 법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는 그냥 단순히 연방정부 이민 조건만 맞추면 끝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연방정부가 안 되는 분들, 그냥 조금 더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나이가 많아서 나이 점수가 많이 깎이고 영어 점수를 높게 받을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연방 점수를 높이기 위한 퀄리피케이션이 안 되시는 분들은 주정부를 보게 돼요. 결국에는 나이가 조금 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주정부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각 주마다도 이게 조건사항들이 다 다르다면 내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 각 주별로의 규정과 그리고 차이점들을 알아야겠죠.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리기가 저는 항상 힘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거를 이해를 시켜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주 캐나다 영주권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분들도 어떤 주가 좋고 어떤 주가 나쁘다라기보다는 어떤 주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왜 어렵다고 표현을 하는지를 이해를 시키는 부분이 항상 힘들었는데, 지금 이 definition을 잘 이해를 하신다면 왜 어떤 이주공사를 갔을 때마다 여기는 더 쉽다고 하고 여기는 조금 더 어렵다고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제가 이번에 발견한 내용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기준의 영주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대입 같은 경우 혹은 대학교에서 성적을 평가를 할 때 절대평가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교수님이 있고 상대평가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시는 교수님이 있을 거예요. 자, 절대평가는 말 그대로 내가 내 중간고사도 더하고 기말고사도 더하고 리포트도 더하고 그리고 출결도 더해서 90점을 넘었다 그러면 앞에 90점이 넘는 사람들이 내 위에 500명이 있어도 다 A 플러스를 주는 거예요. 그 교수님은. 그게 상대평가입니다. 영주권에서 이거를 대입을 하면 아주 이질리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중간고사, 기말고사, 리포트 이런 것들이 이 절대평가를 해주는 교수님들한테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상대평가를 해주는 교수님들은 상대적으로 리포트도 보고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다 봐서 총 500명의 학생이 있다면 그 500명 중에 탑 first부터 그리고 50명까지를 A 플러스를 준다면 51번째부터 150번째까지는 B를 주겠죠. 그럼 마찬가지 151번부터 300명까지는 C를 준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 상대평가예요. 영주권에서 똑같아요. 절대평가를 하는 조건의 주들은 이 사람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기네들이 전제 조건을 만들어 놓은 규칙만 넘기면 앞에 위에 5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2000명이 있든 다 영주권을 준다는 거고요. 상대평가라고 불리는 것들, 여기서 흔히 말하는 연방정부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연방,
그러니까 말 그대로 페더럴, 우리 흔히 들어본 익스프레스 엔트리라고 불리는 캐나다의 연방정부 이민을 하고 싶으면 이 상대평가에서 내가 탑 티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탑 티어에 못 들어가면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수천 수년이 걸려도 이 연방정부 상대평가 이민 안에서는 뽑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완벽하게 쉽게 설명을 하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연방정부 이민처럼 어떤 특정 주는 상대평가를 하는 주들이 있어요. 그 주들 중에 제일 커먼리하게 알려진 주가 BC주입니다.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BC주가 PMP를 너무 잘 만들어서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BC주를 따라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BC주와 익스프레스 엔트리 페더럴 연방정부 이민의 결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도 이 점수 라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대평가 기준의 영주권들은 점수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하는 주들에 비해서는 영주권이 쉽지가 않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야, BC주 어려워. 아니에요. 야, 익스프레스 엔트리 아니고요. 이 상대평가 조건에서 내가 상대들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가 없으면은 나는 영주권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물어보겠죠. 이 상대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고. 그 조건은 아까 말했다시피 중간고사 점수, 뭐 예를 들면 영어 점수, 기말고사 점수, 예를 들면 경력 점수, 리포트 점수, 그러니까 보고서죠. 보고서 점수, 예를 들면 본인의 학력 점수, 그리고 출결 점수, 본인의 나이 점수, 이런 식으로 진짜 단순하게 대학교에서 본인이 성적을 받았던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대평가를 해주는 주, 그리고 절대평가를 해주는 주를 나눠서 주로 절대평가를 해주는 주들이 요렇게 정확하게 말하자면, 좀 쉽게 말하자면 사스카추안, 아틀란틱, 그리고 알버타, 그리고 마니토바, 요렇게 4개가 상대적으로 절대평가를 더 많이 평가를 하는 주라고 표현을 하고요. 상대평가를 해주는 주, BC주, 연방, 그리고 온타리오, 요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편하라고. 근데 각 주마다 상대평가를 해주는 주도 절대평가를 가지고 평가를 해주는 스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특정한 익셉션, 예외를 두는 스트림이 있고요. 반대로 절대평가를 해주는 주도 상대평가를 해야 되는 스트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선생님, 법무사님이 여기는 절대평가라고 했는데 왜 나는 점수가 필요하다는 거야? 반대로 여기는 상대평가라고 했는데 왜 나는 점수가 필요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들은 원체 각 주마다 영주권 자체 내에서 각 주 영주권 자체 스트림마다 또 갈래별 나눠져 있어요. International Worker, International Graduate, Post-International Graduate, Skilled Worker with Job Offer, Skilled Worker with Existing Experience,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기 모든 나눠져 있는 이민 스트림마다 또 규정이 또 달라지니, 이래서 캐나다의 이민법과 캐나다의 연방 그리고 주정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지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하는 영주권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은 틀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서도 상담을 받기 전에 내가 뭘 아는지를 알아야 상담도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비디오를 퍼블릭하게 공개를 하는 이유는, 저희한테 상담을 받기 전에 저희는 여러분들이 직접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있는 상태에서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알면서 다른 곳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왜 다 이렇게 노출을 하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글쎄요. 노출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마음껏 들어보시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저 원장님은 저렇게 상담을 해주고 저 법무사님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구나에 따라서 본인이 어떤 곳과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선택을 하기가 편하도록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저희에게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개인적인 상담을 필요하시면 당연히 No Problem 컨설팅 들어오셔서 상담을 남겨주셔야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일단은 오늘의 가장 키 포인트는 절대평가 이민과 상대평가 이민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주가 절대평가이고 어떤 주가 상대평가인가 이것만 오늘 깨달았어도 오늘 영상은 정말 성공적인 케이스예요. 그리고 본인한테도 너무너무 성공적이게 된 거고요. 그래서 가장 저에게 항상 연락해서 물어보는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영주권을 딸 수 있죠? 어느 주로 가야 되나요? 에 대한 질문은 상대적으로 절대평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주에 가면 영주권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이다. 그리고 상대평가를 하는 주를 간다면 본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A+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역량과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아까 연방정부는 상대평가라고 말씀드렸죠. 어느 주에 있든 상관없어요. 어느 주에 있든 퀘벡주만 빼고 상대평가로 하니까 본인이 주는 절대평가하는 주로 갔어.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점수가 나되게 높아져서 상대평가로 연방정부 이민하고 싶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본인이 공부를 하고 내가 접근을 하는 것이 본인 인생에 도움이 될 거고 이게 하루 이틀에서 결정을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영주권이고 이민이고 이게 본인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는 형태인데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결정하시기 전에 제가 준 설명이 아주 쏙쏙 이해가 잘 됐으면 너무 좋겠는데 안 되시면 또 제가 다시 개인적으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노프라블럼 들어오셔서 상담 신청 남겨주시고 오늘도 좋은 유학, 좋은 이민 되시고 그럼 이만 안녕.